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62평을 이탈한 이후에 이렇게 조금 강세 구간으로 빠르게 못 접어들면 역배열 전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가 왜 올랐을까? 자,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주력으로 맡고 있는 게 한국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맡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비메모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비메모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비메모리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재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일종의 원자재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사이클 산업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인텔이 하락하는 상황, AMD가 하락하는 상황이 구간별로 나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경기에 따른 문제지 재고가 많이 쌓여서 또는 재고가 많이 소진돼서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AI 시대가 왔고, 그리고 AI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게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코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표면상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상승하는 구간에 우리가 맞춰서 매수하는 게 보유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더 볼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뭐 수출 데이터나, 그쵸? 산업에 대한 흐름, 산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예상의 범위 안에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는 내용을 토대로 돈을 직접 넣어야 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앞으로 나빠지니까 내리는 건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큼,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했어요. 실적보다. 그럼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럼 이 비싼 가격대가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을 만들게 되고, 눌림목 구간을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조정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보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중간에 이런 조정 구간을 빼고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세가 뭐 지금 시작한다 그건 아니지만 아직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남아 있고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거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 정도만 거치더라도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공감 하나씩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자고요.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주가를 추적해가면서 매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매수를 했을 때 매매하는 타점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노공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비메모리 기반이에요.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어느 구간에 매매를 이어왔었는지가 중요하고, 보면 6% 수익, 14% 수익,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 만들어내죠. 밑에 여기 7% 정도 손절하는 구간이 있는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구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동하면서 매수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매도한 STX 중공업이고, 그리고 오늘 다시 매수를 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은 결과 36%대, 그쵸?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낼 수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가 STX 중공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지금 그쵸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는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바닥을 짚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쪽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종종 진행하는 라이브에서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나 라이브 할 때 라이브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제가 매매한 내용까지 오픈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뭘까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C 한번 볼게요. YC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도체가 약세 구간에 반등을 했죠.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매도했죠? 이쪽 구간에서 매도했고 손절은 5% 정도의 손절을 했죠. 근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8% 수익, 17% 수익, 그리고 20% 수익.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이렇게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미반도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재룡 전기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도한 가격대는 93,700원, 수익은 6% 정도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매수한 구간은 당연히 고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다시 오늘 12% 정도의 반등을 합니다. 현대일렉트릭, 그쵸?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발표됐고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재룡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건 오늘에만 봤을 때 이야기고요. 그 전에, 그쵸? 직전 시세를 보면 뭡니까? 안 올라가니까 제가 매도한 겁니다. 이런 가격적인 분류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가격에 대한 부분,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고가 돌파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이나 라이브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어떤 부분 확인해야 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반등을 합니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그쵸? 주가는 올랐다는 건 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게 되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그쵸?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그 근거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꼭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가격 판단을 하는 이론적인 부분, 그 내용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되는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쵸?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